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월급 종목을 또 공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시간 진짜 빠르네요. 네. 지난번에는 그래도 KC텍이 단기간에 좀 올라와서 월급 종목답지 않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죠. 근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빨리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천천히 우리가 충분히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 기존 종목이긴 합니다. 네, 조금 오래 묵힌 종목이긴 한데요. 네, 다시 이제 매수 포인트가 와서 또다시 접근하는 포인트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단계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종목을 많이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워낙 망가져 있는 계좌들을 많이 복구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전략을 짜는 거죠.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고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들을 볼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12월 달에 오시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은 월급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허허허허. 그러니까 아이들 뭐라 그래요? 오히려 좋아요 대박. 네. 진짜 대박인지 아닌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뭐 예전에 한번 수익 났었던 거예요. 네,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26,950원까지 2013년 8월 바로 올해 여름에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 수익이 났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아우 실망했어. 수익 많이 났는데 아까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차익 실현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점 라인 때는 일단 유지가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 볼 때도요. 뭐 2만원 여기 네,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점에서 이제 변화의 그 포지션들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켰었던 건데 이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아래쪽 지지선 확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전환되면 일단은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 끝난다고요?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 전환됐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5일선, 21선 간의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60일선까지 끌고 내려간다거나 전체 이평선을 수렴으로 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요.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좀 눕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지금 기관 매수는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기관 매수는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는 2022년 8월 정도부터 시장이 바닥을 잡았었던 그 시점부터 매수세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 고점 이후에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매도가 멈춘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매수한 지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주가는 그때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매집이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단기적 차익 실현에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답답한 국면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좀 장기적 관점을 좀 얘기를 해드린다면 2005년도부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리먼 사태 때 한번 조금 빠졌었던 거, 코로나 때 한번 빠졌었던 거, 이거 말고는 지금 큰 굴곡이 없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변동폭 자체는요,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라인 때 16,000원, 위쪽 라인 때는 37,000원, 즉 100%대 범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36,000원, 7,000원, 즉 4만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은 굉장히 큰 어떤 상승을 보일 수 있거든요. 보통 종목들은요, 한 10년 정도 옆으로 눕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거는 지금 거의 한 20년 누워 있거든요. 아주 그냥 오래된 병실의 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언제 회복돼요? 라는 식의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상승 추세를 이번에 시장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올라갔던 이런 흐름도 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 기조가 더 유지가 된다면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이번에 기대도 해볼 수 있겠죠. 항상 저점부터 상승 포인트까지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월봉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닥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뭐 크게 뭐 밀리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재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재미가 없는 종목인데 수급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면서 들어온 수급들, 특히 기관 쪽 움직임은 2020년도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은 2022년도 들어왔지만 근데 물량 자체는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뭐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주봉 포인트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바닥 잡고 2차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물대 체크해야 되겠죠. 매물이 멈춘 자리 2만원 정도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보통 2만원 아래쪽 보시면 되는데 지금 18,000원대이기 때문에 2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도 한 10% 좀 변동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깝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최소한 19,000원대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뭐 하는 기업인지 궁금하시죠? 네. 뭐 하는 기업인지 이제 보도록 합니다.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거 조금 줄여갖고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지금 현재는 부채 비율이 297%. 좀 높은 건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업황의 특성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679%. 나쁘지 않아요. 퍼는 4.71. 수익 잘 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PBR은 0.5%.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아요. 망할 염려가 없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기업 내용을 좀 볼게요. 쭉 보시면 무역. 무역은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길 좀 기대해 보자고요. 유통업종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국 최대 버섯 이공장 증설 이런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네요. 네, 글로벌 시장으로 간다 뭐 등등 얘기인데, 자,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유통주인데 외국인 비중 10%. 그다음에 시총이 지금 2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도 외국인 비중이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죠. 유동 주식수는 65% 정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얘가 24%, 그 다음에 KCC가 대주주예요. 12%, 자사주가 9%. 실제적으로 65%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국민연금이 또 6%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6% 이상, 5%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나쁜 기업은 별로 없어요. 자, 따져봅시다. 15%, 두 개 합치면은 27%가 되죠. 27에다가 24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가 넘잖아요. 그러면 실제 유동주식 수는 40%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안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여기 포함 안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분 10%를 또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한 30% 30% 정도 돌아다닐 것이다. 그죠?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당해 사업년도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8억이라고 11월 14일 날 공시가 나와서 268억의 영업이익이요. 이거 지금 시총이 얼마라고요? 2,400억입니다. 상당히 엄청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정몽혁, 정일경 뭐 이렇게 돼. 정몽혁 이름만 딱 들으면 뭔지 아시겠죠? 현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도 현대 쓰니까요. 그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철강, 화학 등등등등등 수출이 많은 종합상사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중공업 어쩌고저쩌고 기업 계열 분리되었다 등등등등 해서 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상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아주 수직 상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쟁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죠. 다른 애들은 지금 막 조단인데, 그죠? 외국 기업들이랑 비교돼서 그렇지만은, 다른 기업들은, 조단인데, 현대코퍼레이션은 2천억. 이건 너무 자존심 문제 아닐까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매출액은요? 매출액은 조금 적긴 하네요. 그죠? 매출액은 덩치에 비해서 좀 적긴 하다. 자, 그래서 덩치 따라가는 것인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도 잘 주네요. 배당 얼만큼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사기인 것 같아.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영업이익이 600억. 야, 이거는 지금 보세요. 연간 영업이 2023년도에 980억이에요. 올해요. 예상치가. 지금 보시면 이거 200억씩 계속 올리잖아요. 분기에. 그 다음에 200억도 올려서 900억이 넘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다시 2,367억이요.
시총이 2,467억인데 영업이익이 980억이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정도의 움직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덩치를 갖고 있으면은요, 옛날에는 이해가 돼. 뭐 3,300억 뭐 정도 나왔다. 이해가 되죠? 당기 순이익이 지금 8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980억. 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2,400억짜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6천억, 7천억은 가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가면 뭐 1조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인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경기 때문에 눌렸을 거라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네. 쭉쭉 내려볼게요. 자산 총계 많아요. 부채보다 많습니다. 그럼 별 문제될 건 없죠. 네. 부채비 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내려봐서 이제 배당을 얼마 주냐? 630원 준대요. 배당 630원이요. 600원이면은, 지금 18,000원이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630원 계산해봐.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요. 배당을 우리가 꼭 노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배당 준다니까 받아봐야죠. 그래서 나누기 19,000 잡을게요. 19,000원 하면은 배당 3%나 나오네요. 네, 3% 배당. 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보통 4%대부터 고배당주라고 얘기합니다. 고배당주에 가까운 주식이다.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평가는 언제고 네,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금 보시면 실적이 별로였어요. 별로였기 때문에 주가가 누워있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이런데 2018년도, 19년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실적이. 네. 근데 주가는 그대로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2,400억. 이거는 너무 저평가입니다. 이거는, 사두면 언제고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4년, 2025년, 앞으로도 계속 900억대를 유지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든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산이 많아지게 되면 뭐 무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뭐 비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 것일까? 좀 봐야 되겠죠. 아니면 배당을 더 많이 주든 뭐 뭘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요. 장기적으로 보기 너무 좋은 주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여름에 튀어 올랐었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요. 자동차입니다. 현대위아요. 지금 매수 타임이 딱 나왔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항대 넘어서서 위로 올라가는 거. 현대위아는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언급을 좀 해드린다면 저점 지지라인대 여기 5만원대 이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박스권 형태를 본다면 자동차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주도주의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나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옆으로 조금 누워서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 얘네들이 막 수급을 쓸어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들이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런 기업들도 지금 시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돼요. 현대차조차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조차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보시면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 종목으로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게 세 개가 이제 대표 종목이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시면 자동차 부품 그러면 엔진, 구동 부품, 친환경 부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이쪽 포함되어 있고 친환경 차량 쪽으로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 당연히 있어야 돼요. 사업 쪽에서 그래야지만이 자동차 부품으로 분위기가 잡힐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주력 포인트,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협동 로봇 이것은 뭘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기계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 이 로봇 쪽도 관련이 조금 있을까요? 네, 그런 쪽도 좀 있는 것 같다 판단되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로봇으로 구분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지금 우리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저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시총 대비해서 지금 보면 현대위아 매출액은 지금 8조 2천억입니다. 8조 2천억이요. 근데 이 보시 같은 경우는 2조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스턴? 뭔지 모르겠네. 얘네는 4조 8천억입니다. 그럼 시가총액 봐봐요. 이거 보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저평가? 보시 얘네는 왜 이렇게 높아?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뭐 자동차 업황에 따라 분위기
부품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당한 이건 또 저평가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배당도 좀 줍니다.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1%대 배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하시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지금 2천억대인데요. 지금 이 종목 시총이 1조 6천억입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1조 6천억이요. 네. 보통 이것도 이 정도면은 보통 시가총액 한 3, 4조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21년도에 많이 올랐을 때 한 4조쯤 갔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4조까지 안 나왔나요? 한 3조 원대, 한 중반?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와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요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실적 계속 올라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자동차 업황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걔네들이 잘 팔리게 되면 부품주가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기 실적 봐서는 계속 올라가죠.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도 더 좋아질 것이고요. 배당률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주목받을 건 아닙니다만 배당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에요. 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많이 생각할 건 아니고요. 네. 여기 지금 부채 비율 100%도 안 됩니다. 아주 안정적입니다. 현대 위아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2400%. 괜찮죠? PBR 같은 경우 0.48% 상당한 저평가. 퍼 같은 경우는 더 낮게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자리가 좋은 자리고요. 다행히, 지금 너무나 다행이요. 지난번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 저항대 넘어서면서 분위기 딱 잡아줬잖아요. 6만원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6만원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이것도 시간은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업황 자체가요. 기아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전체 옆으로 좀 누워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업종군들은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올라가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나왔을 때, 공략 포인트 잡아주시면 적당하게 포트폴리오에 잘 스며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종목 말씀드려 볼게요.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현대위아. 둘 다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현대위아도 월봉상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인데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직전 고점이 20만원대이긴 한데 20만원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어쨌든, 꿈은 크게, 그 다음에 기간은 멀리 내다보시는 그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이번 연도 마지막, 월급 종목인데요. 좋은 성과 잘 올리시기 바라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나한테 맞는다. 내가 정말 괜찮아 보인다. 내가 괜찮게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될 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연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온 선물, 월급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하고 현대위아 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결과들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